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지금 인성 암양을 위한 프로세스를 이야기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위치, 현실 점검을 철저히 하라.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를 세워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실천 계획, 확신과 도전, 습관 형성, 성취 경험, 대안 실천 등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다른 사람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등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깔고 얘기가 돼야 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훌륭하다. 내 자신의 모든 잠재 가능성을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남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다. 넘버 원은 아니지만 온리 원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질 때 정말 훌륭한 인생을 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자기 인생에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책임을 질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죠. 머슴의식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영화 빠삐용의 대사를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빠삐용에 나와 있는 그 앙리 샤르엘의 실화 얘기인 그 대사에 너의 죄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다. 네가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가장 큰 죄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다. 네 인생의 책임을 지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대사이며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정말 꿈이라는 것은 절실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시간에 이제 목표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혹은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과 목표란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표는 단기적인 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 가까운 목표를 그것을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단기간에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 꿈은 훨씬 더 먼 개념, 더 먼 개념이다.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꿈은 목표로 할 수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꿈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꿈하고 비전의 차이라면 꿈은 나 자신 개인의 꿈이지만 비전은 남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꿈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은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슬라이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니 그림 속에서 이 애벌레에서부터 나비까지 갈 때는 무수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 뚫고 나오는 과정인데, 이 뚫고 나오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이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딛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얘기하는 목표와 꿈이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 이것 없이는 올바른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세우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꿈과 목표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것으로 각 개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칭합니다. 이제 오늘의 얘기는 두 꼭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중요한 목표를 수립해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장 명확하고 세멘트처럼 확고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나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로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이 정상적인 상태는 편안하게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이 편안하게 아침에 10시에나 일어나고 점심도 간단히 먹고 오후까지 쭉 침대에서 뒹구리 할 때 그 상태가 보통 경우는 정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을 때 오는 어떤 불안감, 거기서 느끼는 뭔가 기분이 깔짝지근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이 정서가 불안한 상태가 정상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정말 중요한 절차와 본인이 해야 될 가치로운 일, 가장 우선순위를 목표로 삼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게 자기가 뭔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표고, 이 목표는 이 밑으로 이게 화살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많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할 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과물이 나왔을 때 편안한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니까 잘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이 상태가 이제 질서 있는 상태, 그리고 긍정의 감정을 가지는 이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면서 모든 뇌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활동화되고 편도체나 해마 등이 최상의 컨디션이 있으면서 희열과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뭔가를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너무나 바람직한 신경을 전달하는 거죠.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열망이 생기고, 그 목표, 달성된 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되면서 또 목표가 생기고, 몰입을 하고, 또 긍정이 되면서 또 되네 하면서 또 더 기뻐하고, 또 다른 강력한 힘으로 해서 더 높은 목표로 해서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그게 습관이 되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리고 강인하고 매우 바람직한 이 성격, 인성, 성취 역량을 함양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목표가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몰입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면서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표를 수립해야 바람직하고 성과가 있을까? 그 내용이 이 두 번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할 작업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게 목표여야 한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목표는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바라고 있는 것, 정말 원하는 것, 그걸 끄집어내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걸 찾고, 두 번째는 그것을 생생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써서 수첩에 갖고 다니고 냉장고에 붙이고 해서 늘 선명한 이미지화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게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서 그것을 이미지화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려본다. 머릿속에 있어 안 되고 기록하고 그려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멀리 내다본다. 이 조그마한 내 계획, 이 실천이 돼서 작은 성공 경험이 내 멋진 꿈을 실현해주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이 가치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힘들더라도 멀리 내다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는 항상 내가 현재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미지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원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목표에 타겟팅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내가 이 부분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라는 확신을 항상 태양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가졌을 때 그 목표가 진정한 이 강력한 목표가 되면서 위에서 얘기한 목표에 대한 몰입과 집중이 되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강한 열망으로 약간 더 높은 목표로 그렇게 선순환되면서 훨씬 더 높여 그다음 아주 고귀한 목표로까지 해서 나 자신의 성취를 뛰어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 목표는 진정으로 원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 되면 어쩔 거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내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빙상 같은 엄청난 잠재력, 저 넓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잠재능이라는 거인을, 잠자고 있는 거인을 철저한 노력과 피와 땀으로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서 잠자고 있는 잠재능력을 항상 막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무궁무진한 잠재능력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빠삐용의 대사처럼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죄,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잠재능력이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나는 이러한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잠자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을 막 흔들어 깨웠을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과정, 다섯 번째 과정 쭉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투를 빕니다. You can do it.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